크게 두 가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무엇이길래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프론트엔드는 말 그대로 앞에 있습니다. 백은 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앞단, 뒷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무슨 단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해서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니까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말 그대로 프론트엔드, 백엔드라는 언어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나누냐? 자,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개념이고요. 뒤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시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가장 큰 대표적인 케이스가 개발자 영역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자 영역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프론트는 기획, 디자인, 코딩까지 포함이고요. 백엔드는 회원가입, 게시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컨트롤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 하거나 게시판에 입력하거나 회원가입하거나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틀은 만들 수 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진짜 로그인이 완전히 되는 거, 회원가입이 되는 건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상호작용이 돼야지만 진정한 홈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프론트엔드를 해야 된다. 자, 프론트엔드 영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프론트엔드라고 하는데, 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코더라는 얘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단순 HTML을 지난번에 보셨던 마크업 구조만 짤 수 있는 사람들을 코더라고 합니다. 한때는 이런 직업군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거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 가치도 없고 그냥 알바 개념으로 시간당 얼마 페이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꾸밀 줄 알아야 돼요. 그게 CSS예요. 둘이 역할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구조, 틀 짜는 거. 이건 디자인하는 거. 굳이 따지자면, 사람으로 따지자면 모자, 안경, 신발, 티, 바지 그런 개념들. CSS는 모자가 빨간색이고 챙에 달렸고 안경이 테드가 어떤 모양이고 도수가 어떻고 티셔츠가 뭐 반팔인지 긴팔인지 셔츠인지 바지가 반바지인지 체크무늬인지 신발이 슬리퍼인지 뭐 그런 것들 있죠. 모양과 꾸며주는 거에 관련된 게 CSS. 단순 형 개념 그거를 꾸며주는 거. 서로 상호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좀 더 접근성. 즉 내가 한껏 꾸미고 나갔는데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봤더니 왔어 그러고 자기 일 바빠가지고 얘기를 못 봐요. 내가 나 어때? 했더니 나 바쁘니까 어떤지 얘기 좀 해봐. 나 티는 뭐 입었고 뭐 모자는 뭐 썼고 어떤 식으로 꾸며왔는데 좀 괜찮은지 봐줘. 괜찮은 것 같아 하는 거죠. 그럼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 기분 나쁜데 이거 하고 한 대 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난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웹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냥 보편적인 웹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접근성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를 그냥 꾸미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옷을 입을 수는 있죠. 근데 바지를 티처럼 입고 티를 바지로 입고 모자를 신발로 쓰고 그 다음에 신발 대신에 모자를 신고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할 뿐이지. 그죠? 또는 바지를 입었는데 비닐 바지를 입고 막 돌아다녀요. 특이하다고 치부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자, 어느 정도에 대한 틀은 맞춰서 진행을 해줘야겠죠. 네. 그런 가이드가 있는 것들을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을 맞춰서 진행하자. 웹 표준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흔히 웹 퍼블리셔라는 직군으로 들어갑니다. 코더보다 당연히 한 단계 더 높죠. 하지만 이 웹 퍼블리셔라는 이 직군은요, 대한민국에만 존재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겨나게 된 특징은 딱 하나예요. 대부분 외국은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면 그 하나의 프로젝트가 6개월, 1년, 1년까지 안 가더라도 뭐 어떤 기간에 걸쳐서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경우는 크게 많이 없겠죠. 한 개 정도는 뭐 병행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강제적으로 짧게 빼려고 한다면 한 달 안에도 하죠. 또 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3개, 4개를 한꺼번에 치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씩.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된 계기는 짧게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공장처럼. 자동차 만드는데 타이어만 디립다 조립하고 있고 핸들만 디립다 끼고 있고 그렇게 하면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특징을 살려서 만든 개념이 퍼블리셔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무리 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타이어만 정말 잘 끼우는 사람이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라는 거죠.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타이어 끼우는 장인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이 차 자체를 완전하게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프레임이라도. 좀 억지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진짜 장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계 만드는 사람 중에 시계 축만 끼우는 사람이 있지만 시계 자체를 하나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UI적인 부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UI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아이콘이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인식하고 있고 그 기능이 동작하게끔 되는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순 아이콘뿐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생겨져 있는 아이콘이 있으면 얘를 클릭하면 뭐가 돼요? 이런 형태의 리스트 형태의 어떤 메뉴 항목이 나온다. 이 뜻인 거죠. 또 점 이렇게 생긴 아이콘 누르면 어떻게 돼요? 똑같지만 앞에 이렇게 분리교 형태처럼 생긴 메뉴가 나온다. 또 뭐 이렇게 생긴 아이를 누르면 어쨌든 똑같은 버튼이지만 실제로 항목이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라는 어떤 개념이 정리가 돼서 표현하는 디자인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기능까지 구현이 되어야 되는 개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필요한 기능을 구현해서 처리하는 것은 HTML과 CSS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HTML, CSS는 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동작 버튼을 누르면 수행하게 만드는 거. 스크롤을 하면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거. 마우스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쫓아다니거나 변하게 만드는 거. 그런 기능들은 전부 다 이곳에 있는 HTML, CSS,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강제로 변경되게 만드는 겁니다. 즉 UI 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동적으로 치환시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엉키겠죠. 바뀌겠죠. 흔히 최근에는 제가 집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옛날의 집들은 그냥 우리 집 하고 끝났지만 요즘에는 이 집을 벽을 딱 세워가지고 우리 집 살고 세 주고 우리 집에 아이가 하나 더 늘어가지고 새 사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이 벽을 다시 없애서 우리 집으로 다시 쓰고 변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춘 집들도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지 않고도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처리 가능한 게 바로 이런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걸 처리하게 하는 게 바로 UI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런 변화를 거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중간에 벽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 뭐가 물건들이 있어요. 벽을 없애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물건을 배치를 해야 되는 곳을 찾아낸다던가 집을 또 공간적으로 넓게 만들어야 된다던가 하는 것처럼 최적화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자가 메뉴를 이게 메뉴인지 이게 메뉴인지 이게 메뉴인지 어떤 게 더 인식하기 편한지 고려하는 형태가 필요하겠죠. 그런 최적화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루는 사람들을 이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프론트엔드 디벨로퍼 개발자라고 하는 영역 안에는 디자이너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따로 주긴 하지만 왜냐면 유저 인터페이스 때문입니다. 백엔드는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정리할 때 한번 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웹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굳이 이런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난 디자인인데 왜 개발까지 공부를 해야 돼? 이 과정은 뭔데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인터넷 거 퍼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홍대 출신, 국민대 출신, 저기 미국에 있는 디자인 센터 출신 이라면 코딩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웹 디자이너라도 학력이 되거든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외국에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간의 멀티가 필요하죠. 물론 디자이너라고 뭐 회계까지 맡고 이러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할 줄 알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 그리고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코딩 능력도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회사가 사실은 똑같진 않습니다. 어떤 회사는 디자이너가 시안 디자인 개발 용도로 많이 하고요. 어떤 회사는 코딩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퍼블리싱은 프론트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어떤 회사는 디자이너인데 디자인은 진짜 디자인 하는 사람 따로 뽑아놓고 이 사람은 디자인 볼 줄 아니까 너 이제 코딩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뭐가 정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겪어본 결과 장단점이 너무 다 분명해요. 그냥 여러분한테 맞는 곳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한테 맞는 거. 자, 업무 환경이 결정되는 건 여러분이 원할 수도 있지만 위에서 지시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정말 내가 할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거부하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을까 일단 얘기를 드립니다. 별개 얘기인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흔히 말해서 그냥 취업을 했는데 한 번에 돼서 철도청에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부럽다. 얼마 뒤에 나왔어요. 왜 나왔어 했더니 나는 전화 받는 일을 주더라고. 왜 전화를 받았는지 몰라서 나왔어. 그래? 뭐 너랑 안 맞으니까 그렇겠지. 속으로는 조금만 버티지. 네 업무 할 텐데. 근데 그럼 자기 자유니까 뭘 할 수 없잖아요. 또 조금 있다가 해양연구소로 가더라고요. 해양연구소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 생태계와 관련된 건데 거기서 다 합니다. 거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와. 근데 또 좀 이따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나왔어? 그랬더니 나 거기서 하는 일이 딱히 없던데? 심부름만 하던데? 이러고 6개월 버티래.
버티면 되잖아 이랬더니 근데 그거 버텨서 뭐해 나오더라고요. 개인 취향이니까 뭐 거기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뭐 사실 저도 공무원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러면서 나올 텐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운이 좋게 그냥 자연스럽게 공무원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으라고 해가지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건 본인의 몫이에요, 사실은. 선택 자체는. 자, 하지만 환경이 그래서 난 했어 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웹은 사실상 어제 일과 오늘의 업무가 달라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예요. 시대의 변화를 맞추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웹을 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변화가 무쌍합니다. 얼마나 심하냐면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신 플래시. 자, 게임 캐릭터 플래시 말고요. 자, 플래시 같은 경우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 다닐 때는. 플래시는 평생 굶어 죽지 않을 직군 중에 하나, 기능 중에 하나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랬죠? 그게 2016년까지 그랬습니다. 정말 심각한 게요. 6월 1일 딱 되는 순간 그 전날까지 플래시면 주 업무 99% 하던 회사가요. 다음날 일이 한 개도 안 돌았대요. 그게 우리나라의 몇십 프로가 될 정도로 시장 타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런 조짐이 다 있었는데 아니 뭐 플래시를 안 주는 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라고 해버리면 그냥 굶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상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시대에 변화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라는 얘기예요. 자, 웹은 절대 안 돕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끝이에요. 자, 2018년 이후에 웹디자인 기능사가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8년 이전에는 제가 대놓고 말했어요. 웹디자인 기능사 따지 마세요. 하나 쓸모 없어요. 플래시 자체를 업무에서 보질 않는데 플래시를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2018년 이후에는 이름은 웹디자인 기능사였는데 실제로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처럼 그래픽 분야는 5%도 안 봤어요. 다 뭐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디자인 코딩만 봤어요. 지금도 트렌드가 그만큼 변했다는 얘기죠. 근데 웹 디자인 기능사예요. 그것만 봐도 방향성을 알 수가 있는. 국가고시는 사실 시대 흐름보다 몇 년 늦어요. 최소 2, 3년은 늦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는 디자인하고 코딩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안 하더라도. 자, 그럼 디자인하고 코딩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픽션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오른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취향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이 더 마음에 드시면은 오른쪽 가시면 되고요. 자, 왼쪽이 더 마음에 드시면 왼쪽 가시면 됩니다. 네, 사실 뭐 그거는 견해고 많은 이제 조사에서 나오는 걸 테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대중성으로 놓고 보자면 조금 왼쪽이 조금 더 선호도는 높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 이렇게 64라고 써 있어요. 64주년에 맞춰가지고 깐느 영화제의 어떤 예술성과 함께 맞춰 놓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왼쪽이 선택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왜냐면 디자인은 아트가 아니에요. 대중성이에요. 디자인 잘하는 친구들 중에 감각이 뛰어난다. 그러면 미술하는 사람이 디자인 잘할 거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디자인 잘 못하는 친구들이 미술하는 친구들이에요. 감각은 거의 뭐 최상위에 가 있어요. 대중성을 못 맞춰요.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왼쪽이라고 하든 오른쪽이라든 했는데 자, 첫 번째 디자인 시간에 나왔습니다. 왼쪽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고생하셨는데 칙칙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바꿨더니 별로 안 좋네요. 다시 바꿔주세요. 다시 바꿔주세요. 해서 된 거죠. 자, 사실 포스터 같은 경우는 시선을 잘 잡아 끌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깐느 영화제가 옛날 6, 70년대 그 키치 스타일을 요구해야 되는 장르일까요? 아니면 어떤 시대의 몽환적인 느낌과 함께 그 미래지향성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 장르일까요? 좀 더 미래지향성이 좀 낫지 않을까요? 특히 깐느 영화제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유럽이에요. 그죠? 유럽 성향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6, 70년대 기준인 디자인이죠. 굳이 얘기하자면. 로버트 태권브 옛날 거 나오는 그런, 그죠? 아루치 아라치 나온, 아시나요? 혹시? 자, 음. 통키 나오던 시절. 통키보다 더 옛날이구나. 어쨌든. 그런 시절의 포스터란 말이에요. 시대성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물론 이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거는 제가 반대 의견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결론은 왜 성향을 못 맞췄냐라는 거는 거기에 따른 조사, 분석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설득은 하셔야죠. 물론 돈 주는 사람이니까 야 1,000만 원 주택가 내가 하라는데 그럼 네 하고 해야죠 사실은. 근데 정말 아니면 사실 이거 디자이너 누구예요 그러면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말 괜찮은 막 어디 한데 평가가 되게 낮아요. 내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디자이너한테 올 거냐라는 거죠.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을 잘 해야 돼요. 디자이너도. 자, 디자이너의 능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PM이라고 하는 직군은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래 마케팅이나 기획 공부하시는 분들, 전공분들. 또 한 파트가 백엔드 개발자분들. 이 두 파트가 거의 PM으로 들어가 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근데 저는 원래 전공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수가 없지만 이 백엔드 파트가 기획으로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방향성을 백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리시던 분들이 프론트를 기획 총괄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또 클라이언트한테 그렇게 설득하겠다는 얘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체를 아웃라인을 잘 잡는 사람이 사실 PM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PM이 뭐하는 아인데요? 기획 총괄이에요. PM이 방향성을 잘못 틀면요. 99% 완성자까지 딱 갔다가 다음날 얘기합니다. 야, 물러, 처음부터 다시. 1년에 몇 번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 1년 동안 죽으라 고생해서, 내일 런칭 할 거야 했더니 저녁에, 야, 처음부터 다시 된다. 미치고 벌쩍 뜁니다. 다시 또 밤새야 돼요. 그럼 이제 술을 안 먹던 사람도 술이 좀 땡길 거고, 담배를 안 피시는 분도 담배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 받겠죠. 자, 기획을 잘못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건 소리가 안 나오니까 참 보여드려서 그렇긴 한데 영상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아시죠? PC 광고.
모르세요, 혹시? 네? 아, 보셨죠? 사실 이걸 뭐 요즘에 이런 것들이 대세였기 때문에 나왔지만 사실 이거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난리가 났었죠, 사실. 이거를 만약에 진짜 TV 광고에 나온다. 유튜브니까 그나마 괜찮았지만 사실은 뭐 이 회사에서 담당되는 심할서뿐이 아니겠죠. 문제가 됐을 정도로. 근데 반대로 굉장히 흥했고 굉장히 올라간 케이스니까 그냥 조용하게 잘했어 재밌었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케이스였던 거예요. 자, 이분이 작가예요. 이 영상 만드신 작가분이에요. 여성분. 자, 기획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런 가이드 방법에 대해서 해야 된다. 라고 언급을 드립니다. 웹도 스토리보드 짭니다. 영상 스토리보드죠, 이거는. 웹 스토리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컬러는 사실 안 들어가요. 컬러 안 들어가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 식의 내용들을 좀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굳이 디자인까지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느낌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까지를 기획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즉 프론트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분야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내용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고 요거 기획 자리를 들어갈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과 그 내용 들어갈 때. 자, 지금 12시 30분이거든요.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 찍으시고 10분 쉬었다가